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민영입니다. 경제 상황 혹은 증시를 들여다보고 있으면 사람이 평정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증시 속에서 수익이 나면 초조하고 손실이 나면 더 초조하죠. 그럴 땐 여러분들과 저 또한 한 송이의 꽃이 되면 어떨까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어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시인 박노해 씨의 시 한 구절인데요. 꽃은 자기만의 리듬에 맞춰 차례로 피어난다. 꽃은 달려가지 않는다. 아무리 날이 좋다고 한들 봄에 피는 진달래가 겨울에 피겠습니까? 꽃들은 자신들만의 리듬을 갖춰서 차례로 알맞게 피어납니다. 여러분과 저 역시나 초조함을 갖지 말고 한 송이의 꽃처럼 우리만의 리듬을 유지해보는 건 어떨까요? 오늘도 즐거운 시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박민영의 SNS 시작합니다. 박앵커의 올백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하는 분들과 인사 나누기 전에요. 좀 제 포트부터 보고 그에 대한 이야기부터 나눠보도록 할까요? 어제요 인터로조가 급등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오전에 조금 하락하길래 어머나 이러고 있었는데 다시 힘을 냅니다. 지금 9.25% 수익으로 10만 원 넘는 수익 주고 있고요. DL테크놀로지가 야금야금 수익을 키워 나가주고 있어요. 13% 수익 중입니다. DPC 수익이고요. EM텍 어제 샀는데 오늘 또 올라주면서 수익 구간이고요. 대상 수익입니다. 한독은 10%에 계속 손실로 머물고 있는 상황. 아우딘 퓨처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소폭의 손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굉장히 재밌는 글을 봐가지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를 했어요. 보여드릴게요. 인터로조가 급등하길래 장 마감 이후에 인터로조를 네이버에 딱 쳤더니 보이시나요? 머니투데이 박민영 앵커 간만에 웃겠네. 종목토론실에 저런 글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시청해주시는 분들이 또 저기에도 이야기를 써주신 것 같아요. 비공감이 하나 있는데 과연 누가 누르셨는지 비공감, 네, 뭔가 잡고 싶습니다. 인터로조에 치면 네이버에 치면 박앵커의 올백이 연관 검색어로 뜨고요. 거기에 DPC도 뜨고요. 아우딘 퓨처스도 뜨고요. 네, 많은 분들이 방송 이후에 또 검색을 한번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럴수록 뭘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함께하는 두 분과는 나눌 이야기가 참 많은 것 같아요. 박재영 차장님, 신준섭 팀장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박 차장님과 이야기부터 나눠볼까요? 차장님, 저희 어떡해요? 너무 기분 좋아요. 지금 10만 원 넘는 수익이 이 종목으로 벌었어요. 좋으시죠, 차장님들? 네, 뭐 기분 좋네요. 이제 비중이 조금 있고 이게 뭐 제 종목이 들어가 있으면 사실 부담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오르든지 내리든지 뭐 오르면 기분도 좋지만 언제 빠져나와야 되지 이런 생각하게 되고 하는데 뭐 결국은 사실 주식하는 게 올라도 고민이고 떨어져도 고민인 거거든요. 근데 이제 잘 타이밍 잡아가지고 수익 많이 내서 좀 나올 수 있게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35,000원 갈 거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차장님께서는 32,000원 정도를 이야기해 주셨었어요. 그 가격을 간다고 생각한다면 지금도 추가 매수? 네,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정말요? 네. 근데 거의 이 비슷한 시기에 계속 샀잖아요. 맞아요. 그쵸? 올라갈 때. 지금 저기 찍혀 있는 숫자는 9%지만 저희가 처음 살 때는 아마 2만 원대였을 거예요. 맞아요. 2만 원 초반대. 처음 샀던 가격 생각하면 20%. 그래서 20%가 넘게 수익이 났어요. 결국은 뭐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종목을 살 때 10종목 사가지고 7, 8종목 맞힐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그 정도 승률 나오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제 한두 종목에서 뭐 20%, 30% 수익을 내줘야 뭐 몇 종목 4, 5% 손절하는 거 이거 네. 커버를 해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지금부터가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더 사는 타이밍은 계속 찔끔찔끔 이쪽에 조금 한 3% 올랐다고 많이 올라서 또 사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추세를 확정했다 아니면 새로운 모멘텀이 나왔다라고 했을 때 그때 뭐 새로운 결정을 하는 게 맞지 지금은 바뀐 게 별로 없잖아요. 지금 뭐 여기서 추가적으로 매수하는 것보다는 가지고 있는 물량들 잘 관리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실적 나올 때까지는 좀 꾸준히 유지해보자 의견을 주셨으니까요. 인터로죠. 뭐 추가 매수 타이밍이 있다면 차장님께서 언급을 해주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앞서 JYM님께서 민영 앵커 방송이 제일 좋아 이야기해 주셔서 제가 방송하면서도 지금 마음 한켠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꼭 자랑하고 싶었어요. 자, DPC 얘기해봐야겠죠. 신 팀장님, 네. 수익이에요. 저희 36만 원 정도 평가금액 받고 있고요. 1% 조금 넘는 수익입니다. 팀장님의 종목들이 빠지지도 그러고 크게 오르지도 않는 좀 약간 중타 느낌의 종목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하진 않은데 조금만 더 수익이 낮았으면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그러게요. 일단은 좀 기업적인 접근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죄송합니다. 그 소외가 좀 받고 있는 종목들 위주로 해서 가급적이면 제가 선택을 해서 가지고 오거든요. 근데 DPC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난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출연하면서 두 번째 이제 추천을 드렸던 종목이기도 하고 일거래 그 수가 거의 뭐 100만 주 평균 주식 수가 100만 주가 넘어가서 좀 어느 정도 이슈가 되고 있는 또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기대를 좀 저 역시도 좀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난 방송 때는 시간 관계상 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어차피 기업을 알고 있다면 지금 자리에서도 그렇게 우리가 뭐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고 판단이 들어요. 일단 올해 역시도 이제 그 자회사인 스틱 인베스트먼트가 투자를 했던 빅히트 엔터에 대한 상장 얘기는 계속 나올 것이고, 근데 빅히트의 실적을 보시면 재작년에 일단 900억 연매출을 했었고 영업이익이 한 300억 정도 나왔었거든요. 근데 작년에는 이게 영업이익이 거의 800억대, 830억 정도 육박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올해는 지금 영업이익 자체가 이제 더 크게 이제 상회를 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실제 방탄소년단이 이제 아메리칸 그 아티스트들 중에서도 작년에 그 힙합 가수 에미넴인가요? 에미넴 다음으로 이제 그 전체 앨범 판매 순위 2위를 했다는 기록도 나와요. 일단 그만큼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가 분명히 지금 이제 그 스틱으로도 좀 반영이 될 거고 그 자체가 좀 DPC로도 갈 걸로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현재 굳이 조금 심심하다고 우리가 이것도 너무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안 좋게 보는 것보다는 분명히 수급이 좀 강하게 들어올 타이밍 있을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불안감을 갖기보다는 조금 더 보유하면서 기다려보자 이러신 거 맞죠? 알겠습니다. 어제 샀던 EM텍도 수익 구간이에요. EM텍 같은 경우는 차장님께서 한번 얘기를 해주셨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코멘트 해주실 게 있으실까요? EM텍도 이번에 실적 기대감이 있는 종목이죠. 실적은 계속 좋을 거고요. 전자담배 판매량 계속 늘어나고 있고 지금은 이제 전자담배가 어느 정도 캐시카우 역할을 해줄 거고 시간이 지나면 넥밴드 타입 블루투스 헤드셋 이런 것들이 좀 두각을 못 나타내고 있어요. 지금 에어팟 이게 뭐 전 세계를 휩쓸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마이너스 점수를 받고 있는데 그래도 스피커를 만드는 쪽에 굉장한 기술이 있기 때문에 향후 이제 보청기 시장이라든지 이런 쪽 공략할 수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하나 뭐 대박이 터질 수도 있지 않을까. 기술력은 분명히 있는 회사인 것 같아요. 네. 기술력 분명히 있고 뭐 재무제표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공장, 뭐 경쟁력 이런 것들은 굉장히 뛰어난데 지금 아직 뭐 그런 부분들이 좀 알려지지 않았다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뭐 4분기 실적 잘 나오고 하면 결국은 주가가 좀 많이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좀 궁금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두 분께 각각 전해 들었고요. 이제 두 분의 오늘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딱 한 종목 확인해 보시죠. 박 차장님의 오늘의 종목은 TCK, 신 팀장님의 오늘의 종목은 대현 되겠습니다. 대현 궁금합니다. 신 팀장님, 저희 채팅창에서 연예인 같다 이런 얘기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패션 쪽에도 관심 있으신 것 같아요. 원래 패션 쪽은 박 차장님이 저희 시간 주름 잡으셨었는데. 근데 눈치를 못 채신 것 같은데 제가 항상 똑같은 옷만 입고 오거든요. 눈치는 챘죠. 다들 이제 스님 패션이라고. 일단 옷이 제가 좀 원래 대현을 이제 추천을 드려 갖고 왔는데 개인적으로 패션이나 옷은 잘 못 입어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여기서 이제 역으로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그만큼 이제 기업적으로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도 우연히 이제 이 기업을 보게 됐는데. 네. 여성 의류 전문 기업이에요. 벌써 이제 역사와 전통을 좀 자랑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벌써 설립 연도가 77년도에 설립이 됐기 때문에 벌써 업력이 40년 정도거든요. 근데 이제 좀 제가 이제 패션 브랜드들을 잘 몰라요. 하나하나 이게 얼마나 막 잘 팔리는지 잘 모르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그 경쟁사들을 보시면 뭐 한섬이라든지 뭐 대기업의 인수가 됐죠.
오래전에. 그리고 신세계 인터내셔널 같은 대형 그룹사들이 이제 주로 이제 여성 의류 쪽에서도 나름대로 한 자리들 큰 국내 시장에서는 그 역할들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봤을 때는 작은 이제 의류 업체들은 웬만한 기업들은 지금 다 쓰러져 넘어갔거든요. 근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2000년 이후로도 단 한 번도 이게 그 적자, 그 경영적인 난이 허덕이는 이런 그림들이 나오질 않아서 저도 야, 참 신기하다. 그렇다면 과연 동사가 지금 핸들링하고 있는 브랜드는 뭘까를 좀 들춰봤습니다. 대표적인 브랜드가 5개가 있더라고요. 블루페페, 시시콜렉트, 주크, 모조에스핀, 듀엘. 저도 처음 보는 브랜드가 좀 많이 있었는데. 저는 주크랑 모조에스핀은 한 번씩 잘 이제, 아시나요? 입어요. 그러시군요. 근데 이 5개의 브랜드 안에서도 분명히 어딘가에 편중이 돼 있다면 조금 불안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고르게 거의 각 브랜드별로 확인을 해봤더니 15%에서 한 20%씩 전체 매출에서 고르게 분포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 부분도 진짜 좀 고무적이다. 일단 한 곳에 치우치지 않고 고르게 각 브랜드 안에서 그동안 물론 이제 이 부분은 이제 동사가 40년 동안에 해왔던 노하우들이 좀 고스란히 담겼고 물론 조금 안 좋은 브랜드들은 이제 이미 이제 다 컷을 해서 살아남으면서도 이제 경쟁해볼 만한 브랜드들을 계속적으로 좀 푸시업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일단 결정적으로 또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직접 옷을 만들지만 팔 수 있는 판로까지 동사가 국내 시장에서 나름대로 이제 오랜 시간 동안 기간 동안에 갖춰왔다라는 겁니다. 그 대도시 중심으로 해서 뭐 백화점이라든지 뭐 대리점, 상설점 전국에 약 500개가 넘는 유통망을 통해서 동사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좀 철이 지난 옷들도 이제 좀 밀어낼 때도 밀어내고 신상 같은 경우에도 다시 이제 또 계속적으로 이제 프로모션을 하면서 계속적으로 매출을 내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일단 그 추천드렸던 DPC랑은 좀 다르게 DPC는 당연히 성장 쪽으로 저는 이제 포커스를 맞춰서 이제 말씀드린 부분이 가장 강했거든요. 근데 동사 같은 경우에는 성장이 막 강하게 나올 만한 이런 또 의류 업종은 또 아니에요. 근데 좀 안정적으로 충분히 또 내수가 이제 국내에서 거의 99%가 이제 그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조금 시장이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봤을 때 뭐 식품 쪽도 있겠지만 의류 쪽 안에서도 충분히 자산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동사 같은 경우에는 올해 주목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좀 판단이 들어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잠깐 차트를 보시면 연말부터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죠. 예, 좀 수급이 계속 유입이 되고 있는데 참고로 이 작은 기업의 기관들 매수세가 조금씩 좀 붙고 있는 건 좀 사실이고요. 근데 일단 이미 월봉을 한번 보시면서 접근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약 2년 동안의 조정을 너무 오랫동안 받았다. 역시나 또 제가 좀 좋아할 만한 종목일 수도 있는데 소외를 많이 받았다 보니까 좀 이제 의외로 이제 조금 더 이제 가격적인 변동성이 이제 하방으로 좀 많이 나온 건 사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업에 대한 가치 대비 현재 주가는 좀 많이 저렴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당연히 이제 좀 수급이 들어와야지 많이 또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 좀 관심을 더 많이 갖게 되실 것은 뭐 분명하겠지만 지금 자리에서 좀 조금씩 좀 관심을 가지시면서 올해에 대한 포트폴리오에 조금 더 태워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오늘 가지고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포토에 태워보면 좋을 것 같다. 대현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저에게는 여성 아무래도 의류 브랜드다 보니까 조금은 더 익숙한 업체이기도 하네요. 말씀 주셨다시피 일단 대현 같은 경우는 주요 브랜드에서 나오는 매출이 좀 비슷비슷하다라는 것, 한 곳에 크게 치중되지 않았고 대체적으로 좀 잘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안정적이다 이야기해 주셨어요. 패션하면 또 박 차장님 빠질 수 없지 않겠습니까? 대현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 과거에 이제 이것도 중국 관련주였어요. 중국인들이 뭐 듀엘, 모조에스핀 이런 거 싹쓸이 해간다. 그러면서 그 당시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었거든요. 네. 근데 중국인 관광객이 좀 줄어들면서 이제 좀 장기 조정을 거쳤죠. 장기 조정을 거쳤고 최근에 의류업체들 또 움직임들이 괜찮아지는 거 보면 또 뭐 한섬이라든지 대현이라든지 국내 의류업체들 지금까지는 몇몇 좀 특수한 이제 해외 모멘텀이 있는 업체들이 움직이다가 그 다음에 이제 영업무역 한세실험 같은 OEM 업체들 이제 움직였거든요. 그러면 그 다음 타자로 내수 브랜드 쪽도 한번 이제 뭐 관심을 가져볼 필요도 있겠다 싶은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뭐 의류업종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은 이제 대부분 다 아시는 종목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근데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대현, 뭐 모조에스핀 좋긴 한데 한섬 시스템 이쪽이 옷이 개인적으로는 그쪽 옷 스타일이 더 좋아요. 그런 옷을 많이 갖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맞아요. 처음에 할 때 그런 옷을 많이 갖고 계세요. 네. 한섬 타임? 타임. 타임을 아니면 많이 갖고 있어요? 아니면 갖고 싶어요?
시스템은 갖고 있고 타임은 아주 오래 돈을 그거랑 모아서 비슷해요. 사죠. 제가 대현을 처음 봤을 때 저도 모르니까 여직원들한테 물어봤어요. 여기 옷 어떠냐. 그러니까 직장인들이 입을 수 있는 가격대에 굉장히 잘 팔리는 그런 옷들이에요. 사실 타임 같은 경우에는 브랜드가 약간 좀 높은 맞아요. 브랜드죠. 이거 가서 오늘 타임 브랜드 옷이나 하나 사야지 이럴 수 있는 직장인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울렛 가서 세일할 때 사야 돼. 그렇죠. 뭐 그런 거 아니면 많지 않기 때문에 대중화되기는 굉장히 좀 어려운 거거든요. 이제 명품 쪽을 투자를 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대중적으로 많이 판매할 수 있는 옷들에 투자하느냐 그 판단인데, 글쎄요, 뭐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 경기가 이렇게 안 좋은 분위기에서 물론 이제 잘 사시는 분들이 명품 소비가 계속 좀 늘어나겠지만. 이번에 백화점 매출이 조금 줄어든 게 명품 쪽에서 성장이 조금 멈췄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면 대현이나 뭐 이런 쪽도 저는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신 팀장님의 종목입니다. 박 차장님의 오늘의 종목이 아니고요. 하지만 두 분 다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대현에 대해서 제가 좀 강하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곧장 TCK로 가볼까요? 박 차장님, TCK 어떤 포인트로 접근하십니까? TCK는 뭐 여러 번 말씀을 좀 드렸고 많이들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일단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리면 쌉니다.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싸요. PER이 7배 정도 되고요. 얘들이 ROE가 30%인데 PBR은 1.8배 정도뿐이 안 됩니다. 밸류에이션 굉장히 싸고요. 영업이익률이 무려 38%, 40%대까지 나옵니다. 네. 뭐 회사 측 그다음에 뭐 몇몇 애널리스트들은 이 회사 증설 끝나고 나면 이제 영업이익률 50% 찍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거든요. 뭐 100원 팔아서 50원 버는 IT 업계 중에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이렇게 이익성이 좋은 업체들. 네. 거의 독과점적인 실리콘 카바이드라는 반도체 소재를 독과점적으로 생산을 하거든요. 얼마나 이게 좋으면요. 많은 업체들이 우리도 하겠다라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하나머트리얼즈라든지 몇몇 업체들도 실리콘 카바이드 하겠다라고 나서고 있는데 몇 년째 지금 선언은 했는데 수율이 좀 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공급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이런 상황이고 반도체 업황이 안 좋아진다라고 하면서 주가가 빠졌거든요. 네. 근데 반도체 업황이랑은 사실 그렇게 큰 관계가 없어요. 왜냐하면 수요는 계속 있고 반도체 가격이 떨어지는 거지 Q 자체가 줄어드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플라즈마 공정 자체가 늘어나면 실리콘 카바이드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겁니다. 호재가 굉장히 많아요. 1분기에는 실적과 관련된 호재가 있고요. 작년도 이제 일회성 이익이 있었고 올해 4분기에 매출이연이 1분기에 있을 겁니다. 그러면 올해 상반기는 실적이 좋을 거고요. 하반기에는 작년에 증설 실시를 해서 7월 달부터 공장 짓고 있거든요. 9월 달부터 신공장 가동할 겁니다. 캐펙스가 25% 정도 늘어나니까 그렇게 되면 실적 점프업 되고 과거에 이 회사는 증설할 때마다 주가가 계단식으로 상승했거든요. 지금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빠졌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해서 반도체 업황만 분위기만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좀 강하게 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판단을 해서 TCK 좀 간략히 말씀을 드릴게요. 고통의 시간을 겪었으니 반등 가자 이렇게 글도 올라오고 있습니다. TCK에 대해서 신 팀장님의 의견도 여쭤봐도 될까요? 글쎄요, 뭐 일단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이 일단 미리 업황 관련돼서 좀 선반영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빨리 일어나거든요. 네. 그런 거 봤을 때 오히려 지금 시점에서 TCK 같은 조금 더 이제 경쟁력이 있는 기업들을 저가 매수로 들어가는 전략은 상당히 좀 유효하다고 판단은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금 동사 같은 경우는 매출 성장이 상당히 가시화되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런 거 봤을 때는 올해 역시도 오히려 이런 지금 눌림목에서 중장기적인 좀 눌림목 시점에서 좀 공략해 보시는 시점은 나쁘지 않게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근데 현금이 45만 원이고요. 포트 내에는 무려 7종목이 담겨 있습니다. 대현, TCK 두 분 다 서로의 종목에 대해서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고요. 채팅창에서도 관심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신데요. 지금은 조금 관리가 필요한 시점인 것 같아요. 새 종목 욕심난다고 다 담을 수가 없어서. 박사님, 제 의견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뭐 종목이 계속 늘어나는 거는 좀 네. 관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그렇죠. 그렇다면 차장님 보시기에는 한독은 어떠세요? 계속 10% 손실에 딱 머물러 있거든요. 조금 올라오는 듯 했다가 또 내려갔다가 이런 식으로. 아닌 것 같으면 빨리 정리해야죠. 그래요? 아닌 것 같으면 계속 이제 저번 주부터 계속 한독을 물어보고 있는데 한번 반등을 주고 그 다음에 밀렸기 때문에 네. 아닌 것 같으면 정리를 해야 돼요. 다음에 올라올 때
미련 뭐 떨어질 때 미련이 또 생길 수 있거든요. 네. 후회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럴 거면 빨리 정리하는 게 맞다라고 봅니다. 권 대리님이랑 어제 아이 컨택까지 하면서 강력하게 여쭤봤는데 뭐라고 하던가요? 보유하자, 홀딩하자라고. 그러면 책임지겠죠. 좀 믿어봐 주세요. 아, 그럴까요? 신 팀장님 어떠세요? 저는 일단 한독 같은 경우에는 좀 이슈가 먼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슈 지금 최근의 시장 흐름 한번 보시면 그 상당히 빠르게 그 테마별로 선순환 장세라고 해야 될까요? 좀 수익률 게임 같이 너무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거 봤을 때는 좀 진득하게 웬만한 포트 유지하는 게 맞긴 맞는데 오히려 저는 한독보다는 지난번 차장님 갖고 오셨던 세온메디칼 같이 오히려 이런 의료기기 쪽이 더 낫지 않을까. 오히려 바이오랑 제약직은 어느 정도 조금 지지부진한 흐름을 가져갈 가능성이 좀 높다고 좀 예상이 되고요. 오히려 한 번 더 우리가 한 발짝 물러서서 본다면 오랜 기간 조정 받았지만 성장이 좀 예상되면서 볼 수 있는 그 세온메디칼 되게 좋았던 것 같거든요. 최근에 또 수급 들어오지 않았나요? 그런 거 봤을 때는 그런 부분에서 살짝 비껴서 좀 보는 부분도 나쁘지 않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런 거 봤을 때 한독에 대해서는 조금 회의적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네. 모두가 지금 한독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하는 시점이다 이야기하셨는데 주총님이 또 미련 민용이라고. 네, 미련하죠. 그렇지만 권 대리님의 그 눈빛이 자꾸 생각이 나서 네, 내일 권 대리님 오시니까 다시 얘기는 좀 나눠보고요. 관광객들이 내일 올 때 30만 원 들고 오라고 해요. 지금 30만 원, 아니 34,000원 정도. 30만 500원 샀으니까 30만 원 갖고 오고 주식 이관해 주면 될 것 같아요. 권 대리님, 네, 방송 오늘 모니터 하시면 깜짝 놀라실 것 같으시네요. 네, 일단 오늘은 좀 제 종목 관리 차원상 두 분의 종목을 잠시 밀어놓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사실 옷에 관심이 좀 있다 보니까 대현 쪽에 마음이 살짝 가기도 했었는데요. 일단 두 분의 종목이 다 제 포트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차분하게 그냥 보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준섭 팀장님과 박재영 차장님과 시간을 꾸려봤고요. 살짝 한 1분 정도의 시간이 있기는 해요. 전체적인 시황관에 대해서 얘기 드리자니 시간이 너무 좀 부족할 것 같고 그냥 사담을 좀 나눠볼까요? 신 팀장님, 뭐 주변에서 이 방송 많이 보시나요? 네, 저희 부모님이 보고 계시죠. 다들 왜 부모님만 보시는 거죠? 막 뭔가 다른 분들, 지인분들. 글쎄요. 네. 글쎄요. 너무 방송 하셨고요. 재미없게 한다고 저보고. 아니에요. 다들 네. 자신들만의 캐릭터가 있어. 꽃이 되셔야 합니다. 자신만의 리듬으로. 그래야죠. 네. 꽃은 수익이니까요. 또. 네. 그렇죠. 열심히 내야 되겠습니다. 박 사장님도 조금 더 홍보를 해주시고요. 시청하시는 분들도 주변에 입소문 많이 내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정대희 대표님의 강연에 정대세라는 별명 있으신 거 아시죠? 금요일에 출연하고 계시는데요. 일정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1월 26일 토요일 오후 2시입니다. 여의도 금융투자교육원 901호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하지만 꼭 접수를 해주셔야 돼요. 선착순 50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맥점 멘토 정대희 대표님과 만나고 싶다 하시는 분들 꼭 함께 참석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박재영 차장님, 신준섭 팀장님과 함께 했고요. 내일 이 시각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